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울 건데 이것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법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활용을 해갖고 그 실생활에 이제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뭐 나이 뭐 혹은 여기 예를 들어 보면 뭐 숫자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겁먹지 마.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항상 강조할 거야. 수학을 많이 풀어보면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저런 유형이 있구나 한 번에 딱딱 이제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유형을 너네가 알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너무 이제 괜찮게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래. 문장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말로써. 그 전까지는 숫자로서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미지수, 모르는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미지수를 이제 정해야 돼.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야 돼.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방정식 푸는 거 똑같이 풀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수학은 그냥 풀어보는 게 답이야. 풀어보면 어떤 이제 이런 첫 번째 유형 어떤 수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보통 어떤 수의 3배에서 10을 빼면 그 수와 같은 수가 나온대. 그럼 그 수가 무슨 어떤 수인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수를 x로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좌변에는 어떤 수의 3배를 했대. 그러면 3x가 되겠지. 그리고 10을 뺐대. 이 수가 이게 좌변이 되어버린 거야. 우변이 그 수와 그냥 같아질 거래. 그 수와. 희한하지? 근데 해보자 그냥. 그러면 그 수가 돼버리는 거야. 는 x가 돼버리는 거야. 요거를 풀어보자. 풀어보면 이항을 해야 되겠지? 왼쪽에 x만 내비둬야 되니까.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x 빼기 x니까 2x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0이 이항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이 돼버리겠지? 2x는 10, x는 5. 따라서 어떤 수는 x, 어떤 수는 5야.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 어떤 수 5의 3배를 했어. 그럼 15가 되겠지? 거기서 10을 빼면 5가 나오네? 맞네? 그치? 확인까지 했으면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가장 저기 맞는 답이야. 따라서 x는 5 이제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54일 때 세 정수를 구하시오. 여기서는 봐봐. 이제 x를 우리가 정해야 돼. 세 정수 중 가운데 수를 x로 놨어. 문제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1, 2, 3이야. 이게 x야. 1은 뭘까? x에서 1을 뺀 수가 그 전수고, x에다가 플러스 1, 미안. 1을 한 게 그 다음 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셋업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너네가 이걸 한두 번 겪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걸 그냥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렇게 바로 너네 셋업이 가능을 해.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했더니 54가 나왔대. 그럼 x-1 더하기 x 플러스 1은 54.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구했더니 x가 10, 이제 18이 나왔대.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여기서 세 정수를 구해야 돼. 근데 다 구했어요. Therefore x는 18이에요. 18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야. 문제를 잘 봐야 돼. 수학은 세 정수를 구하래. 근데 x가 18이 나왔어. 근데 18은 세 수의 가운데 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 수는, 따라서 답은 세 정수는 17하고 18하고 19입니다. 요게 답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야 돼. 내가 얘들아 여기서 다르게 한번 방법을 풀어봐 볼게. 요거는 이제 문제로 나온 거고, 만약에 내가 x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답은 나왔지. 18이었고 17이었고 19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 풀이에서는 요걸 x로 놨어.
요걸 x로 놨을 때는 이건 x 마이너스 1, 요거는 x 플러스 1이 됐잖아. 나는 얘를 x로 놓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 그냥 처음 거를 x를 놓고 싶어. x를 놨으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 x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x 플러스가 2가 되겠지? 요걸 다 더한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54가 됐대. 한번 똑같이 나오면 한번 해보자. 동류항, 난 동그라미 친다고 그랬다. x 하나, 둘, 셋, 3x가 되겠네. 그 다음에 1, 2, 그럼 3이 되겠네. 54. 2항을 하자. 3x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 51이 되겠지? 그러면 x는 나누기 3한 거지. 그럼 51 나누기 3은 3, 1, 3, 21, 3, 7에 21. 0. 그럼 x 17이 나오네. 그럼 나는 처음 거를 x로 놨잖아. 처음이 17이 나왔어. 17 맞았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x를 꼭 가운데를 안 놔도 답은 당연히 나온다. 이제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x를 요거로 놔도 돼. 요거를 x로 놨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풀어도 똑같은 결과는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제 답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 참고로 보면 굉장히 잘 해줬어.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러면은 앞에 거를 x로 놨으면 뒤에 게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뒤에 거를 x로 놨으면 앞에 게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지? 연속하는 두 짝수 혹은 홀수야. 짝수 혹은 홀수면은 이식 차이가 날 거잖아. 2, 4, 6, 8, 10, 1, 3, 5, 7, 9. 그러니까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연속하는 세 정수다. 그러면은 방금 요식대로 됐고 나는 x를 예로 놨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고 연속하는 세 짝수다. 그러면 중간 걸 x로 놨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겠지. 만약에 연속하는 세 짝수인데 얘 제일 첫 거를 x로 놨다.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셋업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셋업해도 하는 방법이 있고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만 풀면 값은 똑같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여줄게. 다음 유형 자릿수. 10의 자리의 숫자가 5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 그러니까 요까지 한번 보자. 두 자리의 자연수인데 1의 자리, 10의 자리지. 5인 자리가 있대. 그러니까 5하고 50, 51, 52, 59까지겠지. 이 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 처음 수를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x를 이제 x를 놔야겠지. x. 그러면 여기를 x로 놔야 돼. 왜냐면 이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5는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x를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바꿨대. 그러니까 50x인데 x하고 5를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이건 무슨 소리일까?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야? 여기 보면 그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요거는 50 플러스 x겠지. 풀어서 쓰면은. 그리고 요거는 x 타임스 그러니까 x 타임스 10 그지? 그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23이야. 이거는 20 더하기 3일 것이고, 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온 거야.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 수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요거야.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는데 처음 수보다 18이 크대.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 18이 더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여기다가 18을 더하면 요 두 개가 같다는 소리야. 요게. 그지? 이거 이해가? 여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50 몇인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꿨을 때 그 다음에 x 10 그 다음에 5 숫자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요거는 여기에다가 18을 더하면 요 숫자가 같아 버린대. 그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는 지금 너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 이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또 그때 한번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면 요거 푸는 거는 생략을 하자. 푸는 거 생략을 하면 요거 2항하고 2항하고 하면 x는 7에 나온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요거 괜히 지웠다. 5x로 나왔잖아. 그럼 57인 거야. 그치? 57이고 70 이제 요걸 바꿨다고 쳐봐. 그러면 75가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 18만큼 증가한 거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나중에 계산까지 했을 때는 맞으니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문제. 요거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8세이시고 아들의 나이가 14세야.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을 몇 년 후인지 구해라. 오, 그지? 근데 이럴 때는 보통 몇 년 후를 x로 놔야 돼. 왜냐? 요런 표를 너네가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 여기도 있었지만 요거 나이 문제가 나오면 요 표를 꼭 너네가 해봐. 그래서 아버지, 아들하고 현재 나이를 적어. 40하고 48하고 14살을 적고 몇 년 후의 나이일 거야. 몇 년 후의 나이면 지금 아버지의 연세하고 내 나이하고 당연히 똑같이 10년이면 10년 똑같은 연수로 증가가 될 거야. 그러면 48에다가 플러스 8x가 되고 14에다가도 플러스 x가 돼. 그래서 몇 년 후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는 48 플러스 x, 내 나이는 아들 나이는 18 플러스 x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된대. 요게 같지는 않아. 당연히 같은 건 아닌데 요 몇 년 후에 흘렀을 때 아들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같아진대. 그러니까 요런 게 중요한 거야. 요런 거 3배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은 요 식이 돼버리지. 아버지가 지금 48세, 그다음에 몇 년 후, 내 나이 아들 나이 14세 몇 년 후가 됐는데 3배가 된대. 요게 같아지는 거야. 요거 푸는 건 너네가 이제 알고, 요건 같이 한번 풀어볼까? 48 플러스 x는 42 플러스 3x가 되겠지? 이항해버리면 요거 x를 1로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x는 3. 오케이. 그럼 3년 후겠네. 3년 후면은 해보자. 아버지가 48세죠. 3년 후면 51세가 되고 나는 17살인데. 그러면 17 곱하기 3은 51 맞네? 오케이. 그럼 이건 다 해결까지 됐어. 그래서 답은 therefore 3년 후가 되겠지.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돼. 오케이. 그 나이 문제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그래서 너네가 이거 많이 풀어보면 다음에 시험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두 개만 남았어. 2개만 남았는데 과학 부족에 대한 문제.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2개가 부족합니다. 이때 사탕의 개수.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보여주듯이 학생 수를 x로 놔. 그러니까 학생들 왜 그렇게 하냐면 한 학생당 4개씩 주고 5개씩 주고 뭐 이렇게 뭐 6개씩 뭐 남고 이렇게 하니까 한 학생이 이제 또 가져가는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4개 여기서 5개. 그러니까 곱하기 4 곱하기 5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4개씩 주었을 때는 6개가 남았대. 그러니까 4개, 그러니까 X명의 학생이 4개씩 가져갔을 때는 6개가 남았고 5개씩 가져갔을 때는 2개가 모질랐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봐. 4개씩 X명한테 줬을 땐 6개가 남았고 5개씩 X명한테 줬을 땐 2개가 남았어. 이런 식이 성립이 됐고 요거는 이제 풀 수 있겠지? 우리가 푸는 거? 풀면은 X가 8이 나온대. 8이 나오면 학생이 8명이 있는 거야. 8명. 그래서 8명이 있는데 4개씩 주면은 그렇지 48에 32니까 38개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아, 얘들아. 사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사탕의 개수. 그러니까 x수가 8이면은 x수가 우리를 학생 수로 놨잖아. 그러니까 답은 x는 8인가가 아니야. 잘 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사탕수는
이렇게 4개로 했을 땐 6개가 남았으니까 38개가 남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5개씩 주었으면 58에 40인데 2개가 모질랐네. 그러니까 38개가 맞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잘 봐야 돼. 사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사탕 개수.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이제 이런 유형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자주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처음 접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만 잘 기억하면 돼. 나는 요거를 너네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요거를 기억을 해서 요걸 한국에서 내가 예전에 가르쳤었던 애들은 거속시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 거속시.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외워도 되고, 나는 요거를 추천을 해. 그래서 왜 이걸 추천을 하냐? 속력은 거리분의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인데, 그래서 또 요렇게 왔다 갔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 2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해. 무슨 소리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요거 2개는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로 와버리잖아.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 그렇지? 그리고 요 밑에는 그러니까 분자는 요 2개를 곱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이거의 뜻은 뭐냐면, 너네 우리 항상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 근데 차에 보면은 속력이란 게 있을 거야. 그지? 속력. 뭐 이제 주로 아버지께서 운전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 아버지가 만약 빨리 가셔, 만약 100km로 가셨어. 그럼 그 뜻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100km per hour거든. 그러니까 시속 100km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100km를 막 달리신다는 뜻은 그 속도로 1시간을 가면 100km를 갈 수 있는 속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른 속도지. 속력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은 뭐냐면 그만큼의 거리를 이 정도의 속력으로 갔으면 몇 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도로 10시간을 달리셨어. 그 10시간을 달렸으면 1000km를 가셨겠지. 그래서 이제 거리는 1000km였다. 그러면 속력은 100이었다. 그러면 시간은 10인 거고. 마찬가지로 거리가 1000km였어. 속력이 100이었지. 시간도 10이었으면 이렇게 또, 그래서 이건 다 성립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직접 여기 예제가 나오니까 문제 같이 풀어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